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영상을 꼬박꼬박 챙겨보는 20대 남자 구독자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지금 투네이션 질문입니다. 어떤 평소에 레드필 관점의 생각을 어렴풋이 들었다가도 이건 아니지라고 되뇌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저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덕분에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레드필님이 정말 좋은 책들을 두 가지 의미를 담아 금서라고 부르시던데, 저는 레드필님이 제 금큐브인 것 같아요. 이런 세련된 칭찬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 담은 영상인데 알고리즘 타지 말라고 좋아요 안 누른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큰 고민이 있으시대요. 바로 4살 위인 누나가 팸이라는 건데요. 원래는 착하고 똑똑하고 남자랑 몇 번 사귀기도 한 누나였는데 미국 대학을, 그것도 여대를 다녀온 후로 완전 팸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여대가 있나 보죠? 방에는 팸이 서적이 열 몇 권 있고 저와 부모님께 남자로 태어나면 금수저다, 한남 탈출해라, 유리천장을 없애야 한다는 등 페미 사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살아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겼는데 지난 몇 년간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레드필님이 워크어웨이 하라, 그러니까 물러나라, 프레임에 맞지 않는 여자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하셨죠.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버리고 새로 찾을 수 있어도 가족을 새로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만 예전에 착한 누나가 기억나고 부모님도 누나의 변모에 불편해하고, 무엇보다 결혼은 무조건 여자한테 손해라면서 결혼이나 연애 얘기를 꺼내면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곧 30살이 될 제 누나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한번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고 마음먹고 페미니즘의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논리가 없는 말을 밀어붙이더군요. 한 가지만 예로 좀 들어주시지. 그럼 제가 체감이 확 됐을 텐데. 근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레드필이나 매너스피어 미국 컨텐츠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되게 흥미로운 게, 제가 일전에 그 미국 유학남 분께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는 게, 미국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마초적이에요.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마초적이란 말이야. 남성성에 대한 관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했지만,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미국 유학생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지만, 그분은 미국 여자가 한국 여자보다 파트너십이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일정 부분 동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 남자들이 한국형이라고 하지 맙시다. 미국에 수입한 거니까. 그런 레디컬 페미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불만이랑 미국 남자들이 미국의 친여성들한테 하는 불만이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신기해. 글을 적다 보니 긴 푸념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죄송은 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글은. 그래서 결론은 레드필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나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저야 누나를 자주 보지 않으니 불편한 건 없는데 앞으로 누나의 삶이 걱정됩니다. 레드필님이 페미들이랑 토론을 많이 했다 하셨는데, 혹시 레드필님 주변에 페미였던 여자가 되돌아간 케이스가 있다면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잡은 것 같은 상황을 누가 얘기했냐면은 그 룰지로 멤버 중에 하나인 그 모던 라이프 데이팅 진행하고 있는 조온이라는 애가 있어요. 일본에 살고 있는 애죠. 걔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 여자들은 페미닌하다,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제정신 박힌 여자들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 여자애들 중에서도 미국물 먹고 온 애들은 다 헷가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그리고 앤드류 테이트가 얘기하길 제3세계 무슬림들이나 기타 제3세계들이 그런 미국적인 문화나 제1세계라 불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서구권, 한국도 거기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차단하려는 이유, 또는 중국이 페미니즘을 금지하고 차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상 페미니즘이 성평등 이념이 아니라 사회 해체 운동이고 어떤 국가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암세포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질문자분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물 먹고 온 여자들이 헷가닥하는 거 질문자분만 겪는 게 아닌데,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미국 유학을 하고 온 여자들이 다 남성 혐오를 하진 않거든. 그렇잖아요?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엘리트가 돼가지고 오는 소수의 여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 유학뿐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내가 어이가 없어서 차단시켜버렸는데,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지 독일에서 거주를 하는지 내가 PC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개거품을 물고 달려든 여자 페미 하나가 있었거든. 걔랑 대화를 해보고 이거는 대화가 진행이 안 된다. 그냥 나를 그냥 인격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꼴대를 옮겨가면서, 내가 이거 반박하면은 이거에 대한 재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꺼내서 가져오고, 이걸 꼴대 옮기기라고 하거든. 이건 굉장히 허접한 그런 논쟁 기술인데, 질문자분이 겪었다시피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누나분만 포함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애들은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애초에 여자여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남초에서 페미들 깔 때 페미들이 까는 식으로 까면은 남초 사이에서 태클이 걸리잖아요.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일단 질문자분, 제가 그분께 대답한 거랑 똑같은 대답을 먼저 좀 하자면은,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제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유교 문화가 가족을 많이 아끼고 이런 건 좋은데, 솔직히 보면은 가족 같지 않은 가족도 되게 많아요. 질문자분의 집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막 TV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사연들 보면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화목하고 그럴 거라는 건 편견이라는 거죠. 그 대신 나는 질문자분의 글에서 그분과 마찬가지로 자기 누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진정을 걱정하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질문자분은 이제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막말하거나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배제된 질문자분한테 냉철한 조언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잘 받아들여 주세요. 뭐 저한테 돈에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정도였으면은 진정으로 걱정된다는 얘기거든. 나도 그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디폴트적인 교과서적인 대답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페미니즘을 오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컨테미네이트라고 해야 되나? 제가 페미니즘을 창궐이라고 표현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질병이기 때문이에요. 전염병이기 때문이고, 사회를 좀먹는다고. 이건 성평등 사상이 아니에요. 자꾸 페미를 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오류를 저지르는 거냐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산주의는 평등 사상이에요. 내가 평등이란 value와 ism, 아이디올로지, 이념을 구별하라고 했죠. 어떤 이념이 어떤 value를 독점할 수 없어요. 자, 영상을 하나 다시 옛날에 찍어놓은 걸 리뉴얼 할 건데, 사실은 성평등이라는 것 자체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단 질문자분 누님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질문자분 그거 봤어요? 영화? 1987인가? 제가 거기 출연할 뻔했습니다. 엑스트라로. 그때 제가 그때 당시 제가 또 영어학원 선생님이어가지고 애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출연을 못했는데, 나도 하마터면 크레딧에 이름을 올릴 뻔했어. 후회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걸. 배우를 포기할 줄 알았으면. 근데 내가 그 영화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청년들을 잡아서 고문하는. 내가 그분 배우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 아귀 형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온, 원래 북녘이 고향인 그 정보원 직원 있잖아. 그러면서 그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분홍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을 하고, 키워주고 먹여준 걸 어떻게 배신하고 도륙을 했는지 잘 보여주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 그래서 유해진을 고문하잖아. 페미니즘도 똑같아요. 페미니즘도. 얘네들은 아이디올로지스트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가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무슨 제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표현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나한테 댓글로, 이분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 같아.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무슨 영상이었냐면은,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을 공격을 하냐. 그 영상에서 내가 그런 식으로 악플단 애들을 내가 굉장히 욕을 했잖아. 근데 내가 왜 욕을 했냐면은, 걔들이 잭이란 표현을 써서 욕을 한 거거든. 근데 어떤 어르신이 불편했는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그 댓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유튜버님이 딸이 생겨서 그 딸이 27살 때 질문자분의 이 영상을 보면 무슨 기분이 들겠냐. 나한테 그런 감정파리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르신은 잭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이렇게 아이디올로지에 경도된 사람들은 가족보다 이념이 먼저고 형제보다 이념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솔직히 질문자분 누님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질문자분 누님은 데미지드 굿이에요. 저거는 솔직히 남자들 입장에서도 가치가 없는 여자입니다, 연애 시장에서. 왜냐하면은 여성이 남자에 대한 애정과 사랑보다 어떤 정치 사회적인 아젠다가 먼저 앞서면은 그 여자는 연애 시장에선 쓸모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런 사연이 오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거든. 물론 질문자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페미랑 토론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페미였던 여자가 되돌아간 케이스가 없나요? 있죠?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내 여자친구 중 한 명이 페미였다고. 나랑 사귀면서 티 안 내요. 가끔 정말 내가 봐도 그래 이건 인정한다 싶은 것만 티를 내지. 그리고 사실 그 사상을 하는 애들 중에 그냥 지 개인적인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리 받아서 이걸로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남자친구가 생기면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패션 페미인 거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자분, 그런 애들은 방 안에 10몇 권이나 되는 그런, 제가 예전에 알라딘 리스트 보여줬죠, 제가 몇 번. 그 알라딘이라는 그 책 판매 사이트에 모이는 정신병 리스트, 그 정신병 리스트에 나오는 그런 책들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질문자분. 그리고 가족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몇 년간 심해지면 심해졌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정신병입니다, 질문자분. 사상적으로 병든 거예요. 지금 질문자분 누나 숏컷해요. 그리고 탈 코르셋이라고 하면서 화장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질문자분 누나 예뻐요?
또는 날씬합니까? 아니면 뚱뚱합니까? 질문자분의 누나가 이런 사상에 빠져들게 된 데에는 단순히 미국에 가서 여대를 가가지고 거기 분위기에 경도됐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랬으면은 그냥 일시적으로 그 분위기에 경도된 거였으면 한국에 돌아왔으면 다시 얌전해져야 되거든. 근데 여대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런 레프티스트들, PC mobs, 그런 PC에 경도된 그런 멍청한 그런 좌파 대학생들은 트리거인 거야. 그냥 원인은 질문자분 누나 내부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찐 페미니스트, 찐 레디컬 페미니스트라는 얘기는 왜 논리가 안 먹히겠어요. 이거는 논리적인, 남자처럼 이성을 먼저 프로세스하고 감정을 프로세스한 게 아니거든. 여자들은 감정을 먼저 프로세스하고 이성을 프로세스하거든. 이건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누나가 페미가 된 거는 감정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질문자분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 무조건 질문자분 아버지 탓은 안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여자애들이 페미로 빠지는 게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지방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저래 못하고 내가 이런 얘기 한 이유는 질문자분한테 그냥 단서를 드리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왜냐면 질문자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면 함께 봐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질문자분한테 도움을 드린 거지, 내가 뭐 질문자분 가족을 좀 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수사를 해보라는 거야. 지금 수사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튼 지금 하펠트 예언 얼마 전에 내가 좀 이따 다룰 거면은 하펠트 예언도 그런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질문자분 지금 질문자분 누나 직업이 뭐예요? 꽤나 전문직을 하고 있나요?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변수입니다. 왜냐하면은 페미도 종류가 있어요. 전문직 엘리트 페미도 있고요. 방구석 페미도 있고요. 여성적인 매력이 없고 뚱뚱하고 못생겨서 페미하는 애들도 있고요. 예쁘고 순진하고 착하고 여성스러운데 선동에 물들어서 페미가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아주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자분의 누나를 되돌리려면은 이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런 정보들이 없고, 사실상 이런 정보들은 질문자분이 당사자 가족이니까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이 누나가 지가 결혼을 못하는 거고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건데 아니라고 우기기 위해서, 정서적인 합리화를 위해서 그런 건지, 만약에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다 감정적인 원인이라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통하는 거라고요. 질문자분이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은 그 감정적인 원인을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뉘앙스 어때요? 내가 무슨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 같지 않나요? 왜냐면 페미니즘은 정신병이거든. 페미니즘 자체는 애초에 성평등 사상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쓰임새는 자신의 정신병을 정당화하는 데 쓰여요, 실제로. 마치 공산주의가 고된 노동에 찌든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엘리트들의 일당 독재 체제로 변질된 것과 똑같아요. 변질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약간 좀 심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곧 30살이 된다. 에피파니 페이지가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 예전에는 누나가 착했다. 그러면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었나요? 이거는 누나와 질문자분의 관계, 또는 부모님이 질문자분과 누나를 양육하면서 둘이 몇 살 차이 나는지도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둘을 대했는지 등등등. 근데 정말 질문자분 부모님 아무 잘못 없고 질문자분도 아무 잘못 없는데 질문자분 누나만 좀 이상한 사람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치유가 되는 방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남자는 좋은 거, 내가 MGTOW 블랙필 기질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나 그분들한테 그랬잖아요. 8, 90 갈 거 없이 6이나 7의 여자만 꼬여도 당신들은 생각이 바뀔 거라고. 마찬가지로 좋은 남성성,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남성성이라는 게 좋은 거고 여자로서 페미닌하게 남자와 교제를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여성으로서 받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체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쁘냐 뚱뚱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왜냐하면 그런 하이 밸류맨 고등급 남자는 일단 여자의 외모를 추구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변호사냐 전문직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는 미국 유학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버냐 물어본 거는 어떤 여성으로서 그런 남성들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전문직이나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커리어를 살아가는 여자들이 남성성을 획득하고 그것을 체내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발작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상이 치유되는 방식은 방구석 노처녀로 가난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잊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상 운동을 하는 여자애들조차 방구석 노처녀들이 자기 자신들의 얼굴 마담으로 나오지 원하지 않거든. 여러분 그 사건 알아요? 여러분 베리나 씨 알죠? 베리나 씨. 베리나 씨가 최근에 제빵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되게 행복해 보여요. 나도 보기 좋은데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지. 베리나 씨가 CNN 가고 이러면서, 해외 언론이랑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남자들이 되게 많이 놀랬잖아. 근데 그러니까 페미들 내에서도
자꾸 이 여자가 설치니까 마치 사람들이 페미하면은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만 떠올리니까 좀 나대지 말고 사려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봐. 그래서 거기서 베리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손절을 했나봐요. 몰라, 나는 그냥 한간에 떠도는 루머를 들은 거예요. 사실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어. 질문잡은 누나가 저런 게 이슈가 되고 어떤 문제 해결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심이거든. 물론 질문잡은이 가족이니까 가져주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잡은의 누나가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매력도 없고 그러면서 남성 혐오를 하면서 그냥 늙어만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세력 내에서도 무슨 여성단체나 어떤 정계에 줄을 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사냥개로도 쓰지 않거든. 사냥개로도 쓰지 않는다고, 걔네 세력 애들이. 그냥 무관심 속에서 시들어가는 루저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페미니즘이 치료가 되겠지.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부여해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질문잡은 이걸 기억하라고. 질문잡은 누나가 페미니즘을 하는 거는 뭔가가 그게 질문잡은 누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뭔가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뭐냐는 난 모르겠어. 내가 질문잡은 누나를 만나서 얘기해본 게 아니니까. 만나서 얘기해본다 한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나는 내가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정신의학과도 의학자도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인간은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는 생존이란 건 단순히 먹고 싸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생존, 합리화, 안정성을 위해서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블랙필 먹겠다는 사람들 안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믹타와 하는 사람들을 안 말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질문잡은 누님을 다시 예전에 착한 누나로 돌릴 수 있냐 없냐, 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는 질문자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는 1도 없어. 대신 그러니까 내가 질문자분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뭔가 최소한 전략이라도 고려해볼 수 있는 이런 단서들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여자들은 미디엄 있음 메시지입니다. 말을 액면가 그대로 믿지 마세요. 결혼이 무조건 여자한테 손해라는 말 뒤에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라는 게 깔려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뭔가 성범죄를 당했나? 방에 페미서적이 열 몇 권 있다. 뭐일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의 서재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옆에도 지금 책들 꽂혀 있는데 이 내 책의 헤드라인만, 제목만 읽어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질문자분 남자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 누나의 진짜 목적이 뭔가, 뭐가 누나를 부양해주기 때문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집착을 하는가. 누나한테서 페미니즘을 빼앗아가면 남는 게 뭐예요? 또는 이 사상이 누나한테서 채워주는 게 뭔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누나가 페미니즘을 그만두면 얻는 이득이 뭘까? 이득이 있긴 하나? 결론적으로 인간을 설득하는 거는 이게 나한테 해가 된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고, 이게 나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될 때 행동을 바꾸거든. 근데 그거는 어떤 우리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걸 득이 된다고 생각하라고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감정적인 동물이거든. 특히 여자들은 더. 누나의 삶을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들은 각자 자신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타인의 인생 항로에 대해서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누나의 업입니다. 누나의 선택이고. 질문자분이 형제로서 걱정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내가 봤을 때 누나는 그 사상을 함으로써 오히려 살아있는 걸 수도 있고, 그 사상을 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그 사상을 함으로써 자기한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질문자분 관점에서의 문제지 나의 관점에서는 문제고. 그러니까 내 관점 이런 거라고. 당사자가 정신병에 빠져서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정신병에서 깨워야 할까? 라는 거지. 아니, 본인이 깨워지길 원하긴 하나? 라는 거지.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뭔가 의절할 각오하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죠. 왜냐면은 질문자분 말씀대로 여자한테는 나이의 벽, 시간의 벽이라는 게 남자들보다 더 가까이 있고 더 위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 어느 순간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좌우지간 제가 봤을 때 누나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착한 누나는 이제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 뭐 마지막에 충격요법이라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환자라면 극약 처방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렇습니다. 뭔가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를 해주지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러가지 또는 온라인에서 여러가지 정신 나간 사람들, 이 페미니스트들하고 말을 섞어본 결과 얘들은 정신병자들이기 때문에 환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사람 차원이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한 초반에 얘기한 그 패션 페미들 빼고 찐 페미들 있잖아. 진퉁, 리얼. 얘네들은 환자입니다. 환자. 그래서 내가 영화과 다닐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얘네들하고 얘기해보면 얘네들한테 필요한 건 정신과 상담이지 페미즘이 아니라고. 얘네들은 실제로 성평등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성평등이 뭔지도 모른다고. 말 섞어보면 다 나오거든, 사이즈가. 왜냐면 여자는 감정을 먼저 프로세싱하고 이성을 나중에 프로세싱하기 때문이에요. 페미니즘은 후반부에 프로세싱된 이성일 뿐입니다. 아무튼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